가짜 김일성 장군 김성주가 소련군 명령에 따라서 이북에 들어왔을 때 이북 전역에는 이미 일제 때부터 이주하라는 놈이 만들어 놓은 공산당 조직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소련군을 따라 들어온 그 새파란 애송이 김성주를 무시했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일성이가 일제 때부터 명성이 자자한 원산 부두 노동조합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그 이주하 당원들에게 그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주하는 일제 때 많은 옥고를 치르면서 악착같이 원산이 큰 항구 아닙니까? 그 원산 부두 노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점차 이북 전역에 남한에 박헌영이 있다면 이북에는 이주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주하가 이북 전역에 이미 공산당 조직을 구축해 놨어요. 이주하의 가르침은 공산당원은 만취해서도 안 되고 요종 같은 데 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올바른 교육을 했는데 김일성이라는 놈이 새파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한 달 만에 살이 밀둘레같이 쪄가지고 요종집에 다니고 거만을 떠니까 그런 상태에서 원산부두 노동조합 사무실을 들어와가지고 이주하 동지 어디 계시오 이러니까 이 쌍갔나 이게 어디서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면서 뺨을 잡고 흔들고 모욕을 당한 거죠. 그 때문에 훗날 이주하는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난파되어 가지고 남한에서 죽습니다. 소련군이 어떻게 이북에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일본군하고 힘겨운 전쟁을 벌일 때 만주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일본 관동군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병력이죠.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이들을 섬멸하려고 저 만주 깊숙이 쳐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멸하지 않으면 일본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공격을 하니까 얘들을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어차피 발생할 전쟁 비용을 소련에다 주고 대신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섬멸해달라고 스탈린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뭐 얄타회담, 포츠회담 거쳐가지고 스탈린은 미국에게 엄청난 지원을 받고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저 북해도 위에 그 큰 섬도 되받는 조건으로 만주와 한반도 제주도까지 자기네가 진군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했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산군이 노리는 게 이 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유럽과 결국은 미국의 목에 칼을 들이댈 것이요. 니네 목에 칼을 댈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저자가 미국을 소련에 팔아먹는 매국노다라고 각 언론을 통해 악을 씁니다. 이승만 박사가 펄펄 뛰고 미국 여론도 이승만 주장에 동조하자 미군은 부랴부랴 38선을 긋고 소련군 이남 점령을 막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이 어찌나 심하게 미국 정권을 물고 늘어졌는지 배제된 기밀 문서에 이승만은 암살 대상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국으로 국적을 바꾸었지만 이승만은 평생 국적을 바꾸지 않은 아주 고집이 센 인물입니다. 이 당시 이승만은 유명인이었어요. 범상치 않은 지략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일본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책을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발간을 했는데 그 책 나오고 4개월 뒤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메가도 원수도 이승만 책을 읽고 미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자신보다 이승만 해안이 더 우수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때부터 이승만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그 책 머릿말에 일제의 침략을 산불로 비유했습니다. 산불은 당신들을 해칠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일본의 태평양 점령을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한국과 맺은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 식민지로 만든 것이
이 전쟁의 원인이 될 것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 책 내용이 진실인 것이 정말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이 쓴 이 책은 미국과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4개월 뒤인 12월 7일 이승만의 예기한 대로 일본은 하와이 미군 해군 기지를 때리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자 이 전쟁이 한국 독립의 절호의 기회다. 즉각 김구에게 임시정부는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라는 전문을 보냅니다. 당시 미국에서 라디오 전파로 한국 국민들에게 보낸 이승만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왜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웁니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그렇게 시작한 4년간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고 대한민국은 해방됩니다. 그러나 이북의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으로 등장하고 한참 지나서까지 이승만 박사는 귀국하지 못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친소련 정책을 펴면서 한반도에 소련이 동의하는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좌우합작 뭉뚱그려서 정부를 만들어 놓고 분정이 끝나면 나갈 그런 계획이었는데 반소련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귀국해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미국 정책을 방해할까봐 미 국무성이 이승만이 출국하는 걸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는 상황이죠. 미군 사령관 숙소 조선 호텔 앞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 귀국을 탄원하고 이승만도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메가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우용곡절을 겪어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해방되고 석 달 만에 메가더 원수의 전용기 타고 34년 만에 여의도인지 김포인지 내리십니다. 귀국 다음날 이승만은 공산 분자들은 제 나라를 파괴시키고 우리나라 독립을 다른 나라에 줘 영영 말살시키려는 자들이다.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공산 명목을 빙자하고 국권을 없애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 사리와 영광을 위하여 인민을 속이며 도당을 지어 동족을 위협하며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국민 전체의 분열 상태를 사람들에게 선전하기에 이르렀다. 요즘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반동이 일어남에 강계를 써서 각처에 선전하기를 저희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하며 민심을 현혹시키나니 이 극렬 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애고 남의 나라 노예로 만들고 저희가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것이니 이런 내용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처음 한 연설이 공산주의는 반대될 반공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암이니까 아주 멸종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멸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나면 중돈이 하는 개나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수석 조국이 국회에 나와서 당신 사회주의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소리를 하는데 공산주의는 타협할 상대가 아니라 암이에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현혹되던 당시 공산주의는 암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승만 뿐이었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6.25 전쟁까지 단독으로 공산주의와 끝없는 싸움을 합니다. 미국의 방해를 뚫고 귀국한 이승만 박사에게 국민들이 희망을 겁니다. 매일 수백 명이 이승만 박사를 뵙겠다고 조선호텔로 몰려들어가지고 갓을 쓴 시골 노인이 화장실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기둥이 크니까 거기다 대고 막 그래서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장진섭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귀국 후 이승만이 첫 번째로 벌인 미국과의 교섭은 임시정부 귀국 문제였습니다. 미 군정은 임시정부도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정책에 방해를 할까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이승만이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정부 자격으로 빨리 입국을 시켜라. 그러니까 미군정 사령관 하지인가요? 할 수 없이 개인 자격으로 임정은 인정을 안 하고 그 개인 자격으로들 들어와라. 그렇게 허가를 합니다. 이승만이 귀국하고 한 달 뒤 11월 3일 임정 주석 김구, 부통령 김규식 등 임정 일진이 귀국합니다. 이승만은 비행장에 나가 그들을 마중하고 김구는 조선호텔에 묵으면서 우선 서울에 있는 재력가 20명을 불러가지고 임시정부 청사가 필요한데 어쩌면 좋겠어 으름장을 놓습니다. 김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어려서는 동학군으로 광군을 죽였고 일본 상인 살해 사건, 중국에서는 김립을 쏴 죽이고 윤봉길 등 수많은 젊은이들한테 암살 지령을 한 인물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금강개발로 큰 돈을 번 최창하기가 잽싸게 서대문에 있는 대저택을 김구에게 기증합니다. 김구는 그 건물에 임시정부 청사 경고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벌써 서울에는 미 군정이 끝나면 한 자리씩 하겠다고 조선공산당, 한국민주당, 근로인민당, 조선인민공화당, 사회민주당, 천도교, 총우당, 건민당, 민주동맹, 독립노동당 등등등 463개나 되는 정당 단체들이 당시 인구 2배가 넘는 7천만 명을 회원으로 미 군정에 등록을 하고 있었어요. 이승만은 독립촉성 중앙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이 모든 단체들을 초당적으로 뭉치자고 호소하면서 그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익, 여운형, 중도파 그리고 공산당 박헌영 전부 여기에 일단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헌영은 참여하면서 이승만의 이 기구를 장악하려고 공작을 합니다. 박헌영은 이승만에게 자신이 먼저 만든 인민위원회 인공주석에 취임하라고 하면서 취임하지 않으면 민족 분열의 책임자로 규탄하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이 박헌영이 이 이승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승만 독립촉성회에 들어와 있던 중도라고 했던 그 단체들이 전부 나가면서 이승만을 당파적 인물로 비난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전국에 막강한 단결력과 조직력을 지닌 조선공산당 박헌영은 조직도 없는 호련단신 이승만 박사를 깔보고 있었던 거죠. 박헌영은 이승만 대신 김구에게 합작을 제안합니다. 그 김구는 공산당과 합작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구는 이승만 단체는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발표도 합니다. 그리고 박헌영과 입장 차이로 합작이 지지부진하면서도 김구는 이승만과 우익 한민당을 멀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정 봉대를 해온 이승만 한민당 이 우익은 멀리하고 임정을 부정하던 공산당과는 지금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승만, 김구, 김일성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한반도 해방 정국은 소련과 미국을 배경으로 소용들이치기 시작합니다.